AI 시대, 변호사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 제 대답은 당연히 살아남을 수 있다. 하지만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입니다. 안녕하세요. 변변한 마케팅 오팀장입니다. 요즘 변호사님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하시는데요. 챗GPT한테 법률 상담을 물어보면 답이 다 나온다. 이제 우리는 먹고 살기가 좀 힘들어졌다. 이렇게 많이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처음에 많이 걱정을 했어요. AI가 법률 문서도 다 작성하고 판례 검색도 하고 심지어 간단한 법률 상담까지 해주는 걸 보면서 아, 이거 진짜 변호사 시장에 큰 변화가 오는구나 싶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깊게 얘기를 다뤄보려고 해요. AI 시대에 변호사는 정말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 가감없이 솔직하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일단 현실부터 직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AI는 이미 법률 시장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의뢰인들이 변호사 사무실에 오기 전에 이미 챗GPT나 다른 AI한테 1차 상담을 받고 옵니다. 내 상황이 이런데 승소 가능성이 어떤지, 이혼할 때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질문을 AI한테 먼저 물어보는 거죠. 대형 로펌들은 이미 AI를 활용해서 판례 검색하고 계약서 검토하고 법률 문서 초안 작성하는 데 사용하고 있어요. 효율성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죠. 그럼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럼 우리 같은 중소형 로펌이나 개인 변호사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해야 돼요. AI가 정말 변호사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AI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명확하게 나뉩니다. AI가 잘하는 게 뭘까요? 첫 번째, 정보 검색과 정리입니다. 수천 개의 판례 중에서 관련된 것만 추려내는 작업, 법조문을 찾아주는 거 이런 건 다 AI가 사람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하겠죠. 둘째, 정형화된 문서 작성이에요. 간단한 계약서나 내용 증명 같은 건 AI가 충분히 초안을 만들어줄 수 있어요. 셋째, 일반적인 법률 지식 제공이죠. 이혼할 때 위자료는 어떻게 될까요? 같은 일반적인 질문에는 AI가 간단하게 답변을 잘 해줍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데요. 이런 것들이 변호사 업무의 전부일까요? 절대 아니죠. AI가 절대 대처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맥락의 이해입니다. 의뢰인이 변호사님 사무실에 오면 단순히 법률 지식만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상황, 감정, 배경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이혼 상담을 하러 오신 의뢰인이 이혼을 하고 싶어요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AI는 이혼 절차를 알려줄 겁니다. 근데 경험이 많은 변호사는 그 이면을 보겠죠. 정말 이혼이 답일까? 혹시 다른 방법은 없을까? 이분이 진짜 이혼을 원하는 걸까? 이런 것들을 상담하면서 파악을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전략 수립입니다. 법률 지식을 아는 것과 그것을 실전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완전히 다른 문제잖아요. 같은 사건이라도 어떤 전략을 쓰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어떤 증거를 어떤 타이밍에 제출할지, 상대방과 합의를 시도할지 아니면 끝까지 가야 할지 이런 판단은 오랜 경험과 직관이 필요한 영역이잖아요. AI는 판례를 알려줄 수는 있어도 이런 전략적 판단은 어려울 거예요. 세 번째는 협상과 설득입니다. 법정에서의 변론, 상대방과의 협상, 의뢰인을 설득하는 거 이런 거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이잖아요. AI가 아무리 발전을 해도 이런 건 대처를 할 수 없을 거예요. 네 번째는 책임이죠.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변호사는 의뢰인의 인생이 걸린 문제를 다루는 사람이잖아요. 여기서 법적 책임이 따라요. AI가 잘못된 정보를 줬다고 해서 의뢰인이 AI를 고소할 수는 없잖아요. 결국 의뢰인들은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 즉 변호사를 필요로 합니다.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요. AI 시대가 되면서 오히려 더 중요해지는 변호사의 가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문성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전문성은 단순히 법 지식이 아니에요. AI는 이미 법 지식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진짜 전문성은 그 지식을 실천해서 어떻게 활용하느냐죠. 둘째는 신뢰입니다. AI가 아무리 정확한 정보를 줘도 사람들은 결국 사람을 신뢰합니다. 특히 법률 문제처럼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일수록 더 그렇잖아요. 내 편이 돼줄 수 있는 사람,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 이게 중요한 거죠. 마지막으로 브랜딩입니다. 이제는 변호사라는 타이틀만으로는 좀 부족해요. AI 시대는 내가 어떤 변호사인가가 더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내 스타일, 나만의 색깔, 나만의 전문 분야 이런 것들이 경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AI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저희가 마케팅을 직접 도와드렸던 변호사님들 중에서 AI를 정말 잘 활용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어 판례 검색은 AI한테 시키고 그걸 바탕으로 전략을 짜는 시간을 더 확보하신다거나 간단한 법률 문서 초안은 AI로 만들고 그걸 의뢰인
의뢰인 상황에 맞게 커스터마이징 하는데 집중하신다거나, 또 어떤 변호사님들은 유튜브 콘텐츠 기획을 할 때 AI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세요. 요즘 사람들이 어떤 법률 정보를 많이 궁금해하는지 AI한테 그걸 물어보고 그걸 바탕으로 콘텐츠를 만드시는 거죠. 중요한 건 AI는 도구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 도구를 어떻게 쓰느냐가 변호사의 역량인 거죠. 그리고 AI가 할 수 없는 것, 즉 인간적인 부분, 공감과 소통, 전략적인 사고, 이런 부분에서 차별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럼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변호사님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AI를 적으로 보지 마세요.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고 대신 AI가 할 수 없는 나만의 강점을 키우셔야죠. 두 번째, 브랜딩에 투자하세요. 이제는 변호사라는 타이틀만으로는 많이 부족합니다. 나는 어떤 변호사인가, 어떤 가치를 제공하는 사람인가, 이런 걸 명확하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온라인으로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게 바로 유튜브나 SNS 같은 플랫폼인 거죠. 세 번째로,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키우셔야 해요. AI 시대일수록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 능력은 더 중요해질 것 같아요. 의뢰인의 이야기를 잘 듣고 공감해주고 명확하게 설명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계속 학습하세요. AI 기술도 계속 발전하고 법률 시장도 계속 변합니다.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AI 시대, 변호사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 제 대답은 당연히 살아남을 수 있다. 하지만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입니다. AI는 변호사를 대처하는 게 아니라 변호사 업무 방식을 바꾸는 겁니다. 단순히 반복하는 업무는 이제 AI한테 맡기고 우리는 좀 더 높은 수준의 가치를 제공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의뢰인들은 결국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자기 편이 돼줄 수 있는 사람, 자기를 이해해줄 수 있는 사람, 책임지고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사람. AI는 정보를 줄 수는 있어도 이런 역할은 절대 못하죠. 오히려 AI 시대이기 때문에 변호사님의 인간적인 면모가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어떻게 의뢰인들한테 전달할 것인가, 이게 앞으로의 경쟁력입니다. 저희 변변한 마케팅은 변호사님들이 AI 시대에도 확실하게 살아남으실 수 있도록 차별화된 브랜딩 전략을 함께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만의 강점을 찾아내고 그걸 온라인으로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변호사님들께 도움될 만한 내용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